이상환님, 우리는 중노위에서 해고 판정을 받았고요. 노동자들은 그게 사망이거든요. 예? 가서 한마디만 하시라고요, 한마디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통해서 그럼 제출을 하시라. 그러면 그 위원장님이 2003년 중앙노동위원회는 3년째 싸우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게 전원 해고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다. 명단 나열한 번호를 붙인 게 궁금하던데. 35석도 걔네들이 번호를 명시해놨어요. 응, 엄마 바쁘다 하고 있잖아. 엄마 바빠서. 엄마 오늘 못 가니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하고 자야 돼, 알았지? 형아도 있지? 아, 이제 자야 돼. 인사, 엄마한테 인사. 그때쯤 나는 그녀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들의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보았다. 영재 여기 싸움이 시작됐던 2001년 그 자리에 없었던 나는 노조에서 찍은 비디오로 당시 현장을 만날 수 있었다. 시그네틱스에 다니던 노동자 대부분은 여성들이었고 대다수가 결혼한 여성이었다. 같은 소리들만 우리 파주로 내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동행 됐습니다. 주민 여러분들 엄마 노동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이전을 하면서 공장에 있던 낡은 기계들까지 고스란히 챙겨갔지만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챙기지 않았다. 결국 그녀들은 떠나거나 수능하거나 혹은 투쟁하거나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남들은 그 일 되겠느냐고, 과연 그 싸움이 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그 확신은 더욱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이 저희 시아버님 68세의 생신 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싸움 이기기 위해서 한 발 더 내디뎌야겠게 마음을 다잡고 어제 오후에 퇴근해온 남편을 붙잡고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 싸움 꼭 이겨야 한다는 남편으로부터의 답변을 듣고, 남성들이야 그렇다 할 수 있다 치더라도 하물며 나이 어리고 가정을 갖고 있는 우리 가정주부들까지 포함해서 머리를 깎았다는 사실, 날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 땅의 노동자로. 그녀들은 투쟁 속에서 여성 노동자라는 이름 말고도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졌다. 가정이 있는 가정주부 혹은 엄마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자본가 놈들에게 당하는 억울함은 나의 이빨을 악물게 한다. 나는 두 딸의 엄마이기 때문에 가정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집을 나오면서 칠판에 사랑하는 나의 큰딸, 작은딸로 시작해서 오늘 저녁 반찬은 뭐 데워서 먹고 뭐 냉장고 쪽에 있으니 잘 챙겨서 먹고 학습지, TV는 7시 30분까지 등등 줄줄이 편지를 썼다. 일하는 노동자로서 엄마와 아내라는 무거운 짐을 동시에 안고 가야 했던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긴 투쟁의 시간들을 지나왔을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협상을 해야 돼. 협상을 저기 뭐야 한 70%. 우리가 한 기업이야 지금. 협상을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협상을
저희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호입니다. 가자! 파주로 꼭 가야 한다! 고용 안정 쟁취 지제! 교통편이나 이런 거 봐서 안산이 더 좋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파주로 부족하는 건 안산 갔는데 물량 없어서 못 가준다고 뭐 어떡해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이 다 지지해 그녀들은 가족 대책위로 남편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결혼한 여성에게는 남편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한 과정이었다. 한동안 3, 4년 동안은 애들 키우고 그다음 준수 넣고 그냥 키웠어요. 키우다가 어쩌다 보니까 뭐하나 간부를 맡게 된다는데 뭘 하더라고. 그래야 애 둘 있는데 네가 이제 하면 얼마나 하려야 돼야. 대접지 않게 그냥 이제 허락을 해줬네. 허락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시그 되면 이제 뭐 구사대가 가고 지나가고 이제 하면서 천막농성이 있었어요. 이제 천막 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모르니까 나한테 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방법만 가르쳐줘라. 그럼 내가 모든 거 그 뒷정리 내가 다 해주마.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그럼 아빠를 끌어모으자. 저 간부나 이런 사람들이 설득하는 것보다 아내가 설득하는 것보다 같은 남편이 가대위로서 내 마누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마누라가 안타까운 거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더 그런 분들 공감대 형성이 되고 이래서 더 좀 힘이 됐던 것 같고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아빠들이요 8월 9일날 너무 처참하게 짓밟히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 끝나자마자 회사 일 끝나자마자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치듯이 아빠들이 전부 이 자리에 모이곤 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우리 시그네틱스 조합을 위해서 뭐 해줄 거 없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있습니다. 그 남성 사업장들이 싸울 때는 여성들이 오히려 더 가족대책의 역할이 뭐랄까 더 감성적인 호소, 내 남편이 싸우고 내 애들의 아빠가 싸우고 그런 감성적인 호소를 하고 네,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그 부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인 조합원들이 하는 일을 약간은 허락한다는 느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허락하고 같이 그래도 좀 도와줄 건 게 좀 도와줘야지 이런 느낌이. 근데 물론 때로는 이거 지회장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조로 따진다면은 강한 분 아니었지만 똑같은 의견 제시이긴 했지만 그런 어조가 조금 더 있다고 할까 살짝. 당직 규율 규칙은 여러분들이 군인 토의하신 결과대로 그 내용을 토대로 규율을 정했습니다. 하나, 불침번을 설 때 노트에 정확히 기재한다. 집회 끝난 후부터 바로 이 공장 사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죠? 네. 연대 및 지원원 동지에 피곤하더라도 반드시 함께 참여한다. 식사 및 설거지와 청소는 역할 분담하여 함께 한다. 지금까지 잘해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탄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예, 이 연탄불이 상당히 저희 시중에 많은 폐를 끼칠 수가 있어요. 꺼트리면 그날 춥게 자가지고 그 다음날 감기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 엄벌이 참. 가진 거라고 목소리뿐이 없습니다. 악독 자본, 영풍 자본, 투쟁으로 박살내자. 악독 자본, 영풍 자본, 투쟁으로 박살내자. 투쟁으로 박살내자. 야, 너네 해줘. 여기 사수하다가 다 끌려 나가잖아. 끌려가서 경찰서에 48시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난지도에 하나 떨궈서 넣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3박 4일 동안 여기 잡았기 때문에 흩어졌다가 경찰서에 48시간
추운 겨울 그녀들은 거리에서 잠을 자고 밥을 해먹으며 농성을 했다. 맞벌이를 할 때도 거리에서 투쟁할 때도 아이들 챙기는 것과 집안일은 그녀들의 몫이었다. 그래도 회사 생활을 하면은 시간이 딱딱 10분트별로 시간이 있으니까 가정일을 하고 어찌 최대한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 투쟁을 하다 보니까 투쟁 시간은 10분트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시도 때도 어떻게 없이 움직이는 시간이다 보니까 그거로 시작해갖고 예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뭐 나중에는 뭐 신랑반도 우습게 알고 안 듣는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소출이 없다 이거지. 쉽게 얘기해. 거기 가서 싸울 필요도 없는데 다른 차라리 집에서 놀든지 다른 회사를 알아보든지 뭐 사표를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왜 미련하게 저렇게 조합원을 못 버리고 같이 이렇게 동참하라고 싸우냐 이래가지고 천막농사하고 집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시부모는 그걸 용납을 못하죠. 그래서 밤 늦게 왔는데 뭐 바람을 폈대는 등 뭐 이상한 말 하니까 노인네들이라 그래가지고 바람을 안 폈는데 노동조합 같이 동참하고 투쟁을 하고 왔을 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싸우면서 부인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게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한마디로 서울에 뭐 2박 3일 농성한다고 하면은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보통 마누라가 챙겨주는 양말이랑 짐 싸가지고 올라와서 일 보고 내려가고 애들이 어떻게 학원을 가는지 밥을 먹는지 솔직히 대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기보단 안 쓰는데 그리고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지만 안 써도 지금 당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주 큰 문제는 안 생기는데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 다 대책을 세우거나 신경 쓰지 않으면은 그 2박 3일 집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뭐 농성이든 뭐든 수련회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힘든 여건이니까. 저희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내 동료들과의 오는 어떤 그런 힘겨움보다 그리고 이런 통장으로의 힘겨움보다 더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씩 이런 투쟁이 나올 때마다 저는 남편을 설득해야 했고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나면서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쯤에 저희가 이제 천막을 치고 농성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집을 비우고 이제 거기서 철야 농성을 했었는데 안 좋아져. 어느 남자든 간에 마누라가 밤새고 밤 자고 오고 그러는데 그 좋아하겠어요. 처음에 막 괜히 속된 표현으로 미친 짓 하지 말고 싸워봐야 지는데 지는 싸움이고 힘들게 뭐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와요. 물려? 이런 투쟁이도 내가 하기 싫어갖고 안 하는 거 아니면은 내가 힘들지 않으면 끝까지 정리해라. 끝까지 같이 하고. 돈을 솔직히 못 벌어서 그렇지 집안일은 손색이 없이 하거든. 뭐 내가 투쟁이를 나간다 해서 얘네 아빠가 뭐 다른 거 하고 엉망치고는 안 다니니까 내 할 일은 하고 다니니까 뭐. 그러니까 투쟁에 결합을 하려면 집에서 더 전에 했던 것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야. 우리 결혼한 조합원들은. 물론 그 투쟁에 내가 결합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설득해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는 것과 함께 집에서 모범이 돼야지 되는 거야. 솔직히 교육할 때도 이브이가 그렇게도 하기도 했고 집에서 더 잘해라. 반찬도 더 맛있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투쟁에 같이 결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도 그렇게 했고, 조합원들. 그런 어려움이 있어. 아이들과 이렇게 식구들이 딸렸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것처럼 현실이긴 하지만.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각자의 결혼한 개인인 조합원들이 집에서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해결해야 되는 일로 거의 됐던 것 같고, 그 부분들을 노동조합 지회에서 투쟁을 하면서 투쟁의 요구든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좀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같이 세운다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 내려가던 엘리베이터가 13층에서 줄이 끊어져 떨어졌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웬일까? 웬일일까? 쉬운데 이거? 창수는 알아? 에? 창수는 알아? 알아요. 뭔데? 사람이 아무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얀 몸에 처음에는 초록 옷을 입다가 더워지면 노란 옷을 입는 것은 참을. 아유, 봤잖아! 안 봤어. 이모가만 맞춰봐. 매일 같이 눈, 코, 입이 손가락에 찔리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잉한. 딱, 우리 둘이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간 후에요. 몇 분 후에요. 집에서요. 엄마가요. 전화를 받았는데 아빠가요. 하늘바람에 또 다른 목욕탕이 있대요. 했더니 엄마가요. 1, 2분만 더 있다 갔으면 아빠랑 같이 갔을 텐데. 그러면 창수가 준수 때 밀어주고 그랬어? 등도 밀어주고? 네. 오, 그러면 준수가 창수 등 밀어주고? 앞으로 이제 2번째 가는 거죠? 옛날에도 한 번 갔어. 이야, 니네 대대도 대견하다. 둘이서 목욕탕 가서 때도 밀어주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옛날부터 태양열이 쭉쭉 살 때부터 계속. 언제부터 그랬어? 몰라, 옛날부터요. 우리 둘로 또 많이 했어요. 이빨이 너무 작다. 준수랑 같이 이제 애들 넷을 데리고 가는데 나만 간 거잖아. 자기 엄마도 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걔가 거의 한 6개월 엄마 떨어졌었나? 수배까지 해서 거의 8개월 8개월? 아니 수배가 8개월이었고 11월 달부터였어. 11, 12, 1, 2, 3, 4, 5, 6, 7, 8 10개월이지. 그러면은 한 30개월 이상 지나야 돼. 최소한. 근데 지금도 엄마가 늦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원장님은 원장님 집으로 가는 거고 나는 우리 애들만 데리고 가는 거고 창수하고 준수는 자기 집에 둘이 방치돼 있는 거야. 둘만 방치돼 있으니까 애들 저렇게 놔둬도 되나. 일단은 지금은 엄마 손이 더 많이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라왔잖아. 그렇게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런 손길들을 많이 타는 거고 이제 애들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잠재의식 속에서 있는 거고 아빠들은 혼자 엄마를 더 찾지. 그래. 엄마를 더 찾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그만큼 해주니까. 원래 아빠가 잘 봐주면 애가 더 건강하게 더 잘 자란대. 그러니까 엄마를 더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구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엄마가 본인이 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애들도 엄마를 찾는다니까. 먹을 수 있는데 못 먹고 있는 게 그게 괴롭네요. 그냥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만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만 된다면 배고픈 거 그까짓 거 며칠 더 견딜 수 있는데 해결 날 때까지 여기 있을 각오로 있긴 있어요. 이게 나와 있는 제일 마음 걱정되는 게 가족들 생각이지요. 해놓고 온 반찬도 지금은 다 떨어졌을 거고 빨래도 다 쌓였을 테고 집안은 지금 엉망일 텐데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차 안녕하세요. 차. 2002년 지난한 여름이 시작될 무렵 그녀들은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하는 투쟁 속에서도 여전히 챙겨야 할 가족들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가장 힘든 거는 저는 애들 문제인 것 같아요. 단단하고 타건하게 만드는 거. 3살, 5살 또 울어? 얘기하면 울어. 엄마라고 하는데 찡기라고 감자가 맛있어야지. 아니 좀 껍데기 간이 느껴지지 못하고 엄마를 찾는 시기인데 그녀들이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왜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까지 안고 가야 될까? 투쟁의 승리에서 존경받는 어머니가 된다면 그녀들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니도 애들을 못 챙겨준다라는 거에 대한 죄책감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있지, 있지, 없잖아. 있지. 현실적으로 거의 엄마들이 챙기고 있는 건데 나는 못하니까 그런 게 미안한 감이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 미안함이 현부모님이나 뭐 누구 다른 사람들 갖는 것만큼 난 깊지 않아. 왜냐면 내가 더 못해줬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키가 안 컸어. 그래서 아프기를 해. 그래서 공부를 못해. 그래서 다 이렇게 나 잘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 의사표현 잘하고 밝게 크고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 깊지는 않아. 요구사항이 뭔가요? 기자들한테 얘기해줘요. 타지에서 일하고 싶다. 타지에서 일하고 싶다. 타주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장영진 회장하고 면담하고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한 말이에요. 애들을 엄마 품에 있어야 하는데 계속 밖에서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애들한테 소홀을 가니까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가족 챙기지 못하고 약속 지키라고 이렇게 1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해고에 맞서 싸우면서 왜 그녀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가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 일하는 노동자보다 엄마와 아내의 자리에 충실하길 바라는 남편과 이 사회의 시선에 그녀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일까? 일단은 나는 내 조발통이나 내 싸움의 밑바탕은 그게 있다고 봐. 내가 다닌 회사에서 내가 해고돼서 내가 목소리가 싸우는 건데 그것만 내세워서는 잘 안 되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설득력이 있어. 근데 그게 스스로를 얽매이는 건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현실 자체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던 그 전체적인 인식들이, 사회 전체 인식들이 떼놓고 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난 집에서부터 투쟁한다고 맨날 그러거든. 우리 신랑 남녀관계 딱 이렇게 나뉘어져서 갖고 있는 사고방식 갖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만 갖고 있진 않은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노력 중이고 투쟁 중이라고 나는 생각해. 꼭 시급투쟁뿐만이 아니라 시급투쟁 끝나다 하더라도. 지른이 학교 가갖고도 급식비 무료해달래야 다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자존심 상해 사실 그게. 왜냐면 내가 돈 벌어서 한 달에 2명이 8만 원 주면 되는데 그걸 내가 공짜 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8만 원 더 벌고 뭐 하려면 어차피 그만둬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야.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낫지. 결국 뭐냐면 내가 여기서 지금 그만두는 건 나는 완전히 생활비 때문에 그만두는 거야. 나는 생활비 경제적인 때문에 그만두는 건데 왠지 그만두면 내가 나한테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 내가 나한테 지는 그 느낌. 그게 난 너무 싫거든.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지민 아빠가 계속 이렇게 부르고 지르고 있거든. 그래서 지는이 아빠 마음도 안정을 시키면서 나의 자존심도 지켜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요즘에 나의 고민이야. 그리고 우리가 실제 열심히 싸웠던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남자들이 그 기간을 그렇게 기를 쓰고 싸웠으면 뭐랄까 그래도 좀 더 사회적으로나 힘으로나 더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성들이 저렇게 참 긴 시간 싸운다 이렇게 뭐랄까 애틋하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건 그냥 안타까움이고 뭐랄까 위협감은 아무래도 다른 것 같긴 하거든. 지난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채로 2003년을 맞았다. 중노위에서 일부 복직 판결을 받은 이들은 파주가 아닌 안산공장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지금 근무 시간이니까 근무 시간이에요. 시간 더 지났는데 5분만 주세요. 아니 그러지 말고 빨리 또 나가시고. 자, 저는 좀 봐주세요. 이쪽 봐주세요. 자, 보고 싶었던 공장은 아닌데 이렇게 또 현장에서 만나니까 색다른 기분이 납니다. 마음은 무겁더라도 우리 그 투쟁한다는 각오로 좀 오늘 출근 투쟁 이후 출근 투쟁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회사에서 가해지는 어떤 불이익이라도 부당 노동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운 동지애로 완전 복직 쟁취하자. 뜨거운 동지애로 완전 복직 쟁취하자. 완전 복직 쟁취하자.
환하게 웃는 그녀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 희망을 놓지 않기 위해 그녀들이 감수해야 하는 현실의 벽 또한 컸다. 근데 그동안에 이렇게 오랫동안 싸워오면서 너무 겁없이 열심히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싸웠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는데 앞으로 진짜 한 달 반 주로 싸웠어요. 근데 아무런 뭐가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그걸 반문하고 싶어요. 제 심정은 좀 그렇거든요.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나 살아갈 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있고 저거 다 보면 사람이 정말 억세져갖고 뭐라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안 된다면 이런 기회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든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안 돼갖고 나중에 또 다른 걸 뭐 해야 되겠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아싸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투쟁의 목표 지점은 우리 2001년 공장 이전과 관련한 싸움을 사실은 이전 싸움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이죠.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데 그 싸움을 일단락을 짓자는 겁니다. 일단 해보고 정말 이제는 놓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간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끈을 놓고 싶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래요, 내 심정은. 그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고자 언니들 올 때까지 어떻게 다녀보자 그러고 다닌 건데 그도저도 아니라면 내가 다닐 이유가 없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그래 나는 가지 않으려고 그랬거든 진짜로. 근데 이번에 어떻게 잘 되게 해본다고 한다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고자지. 직접. 가압류 그거는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안 되는 가끔씩 속을 뒤집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저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지금 저는 나이트거든요. 근데 또 나오지 말라고 또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출근하면서 잠 안 자고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일이면 할 생각이에요. 채권자 집회가 부결되도록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산업은행을 거점으로 삼고 거기를 농성 장소를 잡고요. 그러니까 꼭 참석을 해야 돼. 애들 들키 없고라도. 알았지? 응. 힘들 것 같지? 힘든데 어떻게 애를 얻고 어떻게 하냐고? 이번 주 금요일날 그러니까 힘들지만 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자리를 빼앗긴 그녀들이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동안 회사는 또다시 많은 적자로 부도위기에 처했다. 그 과정에 수백억의 공적 자금을 대출해준 산업은행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 묻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들은 다시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왔다. 제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빈약한 머리통에 머리카락까지 잘려나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은 슬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들을 향한 우리의 투쟁 의지를 보이는 게, 우리의 투쟁을 밝히는 게 단식에 그리고 삭발에 내 몸뚱아리 잘라내는 것밖에 없는가 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부자들은 국정댓글 나와서 시그널틱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시그널틱스 도사 문제 3년째이고 산업은행에 철렁을 시작한 지 3주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면담에도 한 번 안 나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성의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은행의 무성이 때문에 시그널틱스 노동자 다 죽습니다. 면담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매몰차. 그리고 힘들게 해. 다 똑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의 10분의 1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일단 내 생각부터 하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여기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안 와요. 얘기도 충분히 한 사람도 있고 안 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볼 때 난 그게 그런 조합원들 사람들한테 상태인 것 같진 강력하게 않아. 얘기를 해야 된다고. 미안하니까 한번 일단 와본 싸움의 거고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싸움 현실이라고 이 생각해. 고민이나 이 고민이나 다 국민의 출발은 어떻게 조합원들을 조직할까? 또 조합원들 조직 안 하면 싸움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요거는 조합원 조직할 때는 어떤 말을 하자. 어떤 식의 조직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필요하다. 그걸 좀 강한 말을 준비를 하자고요. 그래서 다 똑같이. 난 강한 말은 강한 말이 아니라 저러면 될 것 같다는 투쟁을 보여주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년째가. 그거를 먼저 해보자는 거지. 아유, 그냥 계속 해요. 전화 통화하고 하는 데까지 해. 안 되더라도 하기는 해.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워. 마음을. 야, 우근이 엄마가 비웠어 마음을. 한꺼번에 며칠 울고불고 한 결혼이라는 나는 마음을 비우면서 해야 돼. 그래 안 아파. 싸움의 끝을 바라며 시작했던 산업은행에서의 한 달 반 농성은 그리 만만치 않았다. 오랜 시간 거리에서 싸워온 그녀들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회사도 산업은행도 그녀들의 외침에 꿈쩍하지 않았다. 이게 자존심을 지켜서 나중에 남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우리가 싸울 건덕지가 뭔가 남아있다면 정말 지켜서 싸우고 싶어.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법적으로 판결 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회사를 가서 문을 두드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지금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싸움이 종지부를 찍을 때 저희가 실패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지더라도 저는 후회 없어요. 저는 제 생각대로 했을 뿐이고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발등을 찍더라도 후회 없게 생각을 하고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싸움을 후회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차라리 다 같이 와서 안산에 와서 어쨌든 간에 우리 파주로 간다고 하면 갈 수 있을 줄 알고 싸웠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별천지라고. 너무 틀린 생활을 하는 거야. 다 같이 걔네 우리 다 같이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다 같이 오히려 가서 거기서 싸웠으면 오히려 이렇게 더 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막 든다니까. 저희 업주도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투쟁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사표를 내고 나와서 그냥 일반 내 직장생활 했더라면 조금 나은 생활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저도 역시 이 싸운 거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갖는 그런 패배의식 같은 거 그리고 졌다라는 그런 속담은 좀 이르지 않을까. 다들 생각하기 나름이야. 나도 양순이처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건 가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지금까지 솔직히 돈 버는 사람 나 지금 너무 부럽고 그리고 정규직 정말 부러워. 내가 몇 개월 정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해봤지만요 지금 정규직 없어요. 그래갖고 안산 사람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운 건 아는데 정말 나한테는 행복한 고민이야. 솔직히 안산 사람들이 그 정규직이라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저번에 김종희가 나한테 여기서 조사 받을 때 이놈의 노동자분 자판을 벌렸으면 좀 거두세요가 안 하고 맨날 자판 벌리고 있대. 근데 우리 자판은 같이 거두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대법까지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도 쉽진 않지만 방법이 현재는 그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바람막이지? 이거 바람막이용은 아니야. 소개용. 아, 이게 이거였어? 아니. 그래서 그걸 가져온 거야? 좋다. 해고자 복직과 가업유해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시그네틱스 신년투쟁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해가 바뀌고 그리고 계절이 몇 번 바뀌는 것쯤 사실 시그네틱스 동지들한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녀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도 벌써 6년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아 보인다. 노동자로서 자본을 상대로 싸우는 것도 그리고 일상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릇이야, 그릇 많아, 이쪽에. 야야야. 얼른 아니. 배달. 이쪽 먼저 보고 그쪽 근데 우리 내 주민이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어 나한테. 내가 그랬어? 어렸을 때? 왜 그리고 그랬을까? 영분 책가방 가져가잖아. 조용히 가방. 그러면 여기 좋은 회사 아니라고 사지 말라고. 누가 내가? 특히 그 구몬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갖고 다니잖아. 그러면 오면은 그 얘기하고 그랬어. 우리 엄마가 여기 회사 다녔는데 지금 싸우고 있다고. 국립 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내가 싸움 뭐 그만두기 너무 자존심 상하다. 막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 그 자존심 상하지. 그래서 우리 그때 그것 때문에 빚이 좀 많이 졌지. 카드로 이것 쓰고 저것 쓰고 그래가지고. 근데 자식한테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정말 진짜 나한테 막 진짜 울면서 엄마 나 1년만 나 밀어줘. 나 고등학교 나 꼭 미술 하고 싶어 엄마 하고 애가 말을 못해서 그때 막 거의 얼굴에 우거지 상하고 애가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그 이해를 그 부모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이렇게 노동자의 자존심과 당당한 긍지를 가지고 살맛나는 집 인간다운 집가국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 자존심을 내가 갖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도배야. 왜냐면 소규모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이렇게 내가 또 마음 맞는 사람 내가 잘 찾아서 같이 하면 되거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네? 저 찍어주세요. 밖에 나가서 하죠 뭐. 같이 하죠. 그럼 청수 아빠는 밥 하실 줄 아세요? 밥이야. 더 잘하죠. 언니보다요? 네? 근데 왜 안 하셨어요? 안 해서 하는 그냥. 더 잘하시면 청수 아빠가 하시면 돼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언니도 바깥일 같이 하시잖아요. 엄마 안녕히 계세요. 야, 이게 이불을 꼬맨 거냐? 저 표정 봐. 세상에 꼬매도 아이가 짜요. 카메라 여보 카메라. 이렇게 꼬매 사람이 어딨냐? 그래, 흉 많이 불난다. 나랑 그렇게 꾸미지 나밖에 없어. 어메, 바느질을 저렇게 하고 말이야. 밥을 해서 먹읍시다. 아침에 복례목장 가기 전에요. 파지는 거 막 주무룩주무룩 해가지고. 뭘 주물주물하겠다고? 팥. 아, 파. 언니 왜 안 먹어? 난 차려주고 나면. 차려주고 나면. 먹기 싫어. 힘들어가지고. 내 쉬었다 먹어야 돼. 투쟁기금은 이미 오래전에 바닥이 났고 그녀들은 부업으로 생계비를 벌어가며 현실과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지혜야, 내가 얘 손가락을 이렇게 할 줄 아냐? 예? 손가락에 마비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잊지는 말아야지. 남겨주시겠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 긴 싸움은 그녀들만의 싸움은 아닐 것이다.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녀들도 그리고 나도 계속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 절벽을 뚫고라도 갈 길은 간다.